소위 깍두기 차량이라고 이야기하는 1983년도에 나왔던 90 모델과 110 모델, 이름이 디펜더란 모델로 변경이 되고 지금 2세대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기에 오너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걸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종은 디펜더 110 모델 P300X 다이나믹 SE 가솔린 모델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까 합니다. 디펜더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는데 실제 전장 길이는 4758mm 밖에 안 돼요. 물론 높이 부분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1960mm 정도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네오스 같은 경우에는 2m가 좀 넘어가는 높이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디젤 모델 또는 P300 6기통 모델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서 망설였던 분들은 요 P300 모델 가솔린 4기통 터보 디젤 모델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이 됩니다. 30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르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오디오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육각 렌치 부분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오프로드 성향을 거의 70% 80% 정도를 내포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가솔린 차량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손잡이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수납 공간도 일반 차량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 차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내 부분이 상당히 하거나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좀 후져 보이는 그런 디자인, 이런 걸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세련된 외관과 그 다음에 럭셔리한 그런 실내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차량 중에서는 가장 실내 마감이 럭셔리하게 되어 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도 디펜더를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크기, 한 5m 정도 되는 정도의 차량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전장의 높이가 1967m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량으로 많이 인식을 했는데, 실제 재원을 보고 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전장 길이가 4800mm가 채 안 되거든요. 소렌토 정도보다 더 작은 차량이라고 인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차 말고 130 모델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차량이 있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는 일단 제외하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뒷좌석이 아주 넓거나 이러진 않지만 오프로드 차량에 걸맞는 그런 컨셉을 좀 잘 잡고 있는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곳곳에 수납 공간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로드 가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유용하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암레스트가 완전히 꺾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뒤에 타신 분들이 뭐 음식이라던가 음료수 같은 거를 잠깐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이거 앉을 수도 있어서 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180도 정도 오픈되는, 커버가 오픈되는 그런 암레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도 약간 아날로틱하게 되어 있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BMW나 마세라티하고 비슷한 그런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의 기어 로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프로드 성향이 상당히 좀 강한 차량이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좀 많이 나가요. 4기통 가솔린 모델이면 보통 많이 나가야 2톤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2355kg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을 봤을 때는 V6기통이라던가 이런 뭐 디젤 차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공차 중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기통 모델이긴 한데 연비가 공인 연비가
8km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연비는 뭐 5km에서 6km 정도 내외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또 오프로드 도강이라던가 또는 락크롤이라던가 이런 오프로드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2.0 엔진인데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에어 펌핑할 수 있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잘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동되는 거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이긴 한데 요게 베드라이너 같은 그런 형식으로 해서 뒤에 트렁크 커버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물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빠르게 좀 씻어낼 수 있게 되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사파리 윈도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뭐 외부에 나가게 되면은 뭐 차박이라던가 이런 액티비티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220V 단자를 또 이용할 수 있는 단자가 국내용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외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이용하실 때 상당히 유용하게 좀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대에 아무래도 편의 옵션은 일반 차량보다 좀 적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네이버의 그 오너 평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좀 받고 있거든요. 평균 점수 9.0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아무래도 이 차가 일반 차량이 아니고 오프로드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오너 만족도는 상당히 좀 높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슷한 지프형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G바겐 같은 경우에 8.4 그리고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7.9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요. 디펜더의 오너 평가 9.0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평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가 운전석보다는 조수석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돼요. 저도 이렇게 생긴 조수석은 상당히 좀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아래쪽에 글로우 박스가 있고 상단에 대시보드 부분이 오픈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고 가죽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고 C타입 단자라던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서 아마 아빠라던가 엄마를 따라서 오프로드를 좀 다닌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아빠 이 차 정말 멋있는 차야.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기존의 액정이 약간 오픈 타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BMW 예전에 쓰던 12.3인치 같이 약간 가로형 타입의 그런 디스플레이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가 약간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대시보드하고 일체감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이전 모델보다는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런 디스플레이 전장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고장의 요인이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PB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안정화돼서 랜드로버 판매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전장 부품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소소한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뭐 글로우 박스의 냉각 기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뭐 이런 에어 컨디셔너라던가 여러 가지 기능을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오너 평가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기에 복잡하게 뭐 BMW나 포르쉐처럼 버튼을 막 수십 가지 넣어놨다면 아마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매료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상당히 단조롭게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투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좀 세련되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시는 오너분들의 만족도가 가격 대비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30년 전에 갤로퍼라던가 이런 박스형 타입, 성량값 타입의 차량에 매료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약간 수려한 그런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좀 박스형 타입의 차량을 한 번 정도 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